1번 문제입니다. 전항이 6이고 비율이 14분의 3인 b가 있는데 여기에서 후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여러분 복습 겸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b가 뭐 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치? 앞쪽에 있는 걸 전항이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걸 후항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럼 전항 대 후항 이렇게 b가 써질 텐데 이걸 통해서 비율 어떻게 구하더라? 맞아.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바로 여기에다가 짝대기 하나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된다 했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항 나누기 후항이 됩니다. 이게 바로 비율이고요. 후항을 일단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6대 네모, 우리가 구하는 거에 전항이 6이라고 했으니까 6대 네모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것의 비율은 전항 나누기 후항, 즉 6 나누기 네모가 될 테고 얘가 얼마? 네모분의 6이 되겠지. 이것의 비율은 네모분의 6입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14분의 3과 똑같다고 합니다. 두 분수가 같다고 했네. 그러면 두 분수의 분자와 분모를 비교해서 서로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한번 보자. 여기 왼쪽에 있는 6 분자잖아. 이게 어떻게 하면 3이 됩니까? 그렇지.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야 되잖아. 일단 2로 나눴으니까 분자를 당연히 분모도 2로 나눠야 되겠네. 근데 네모를 2로 나눈 게 얼마? 14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네모의 값은 14의 2배가 되겠네. 그래서 28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여러분이 비율을 보고 바로 b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이렇게 하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에서 비율은 어떻게 나타낸다 했어? 전항 나누기 후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항 나누기 후항이면 뭐분의 뭐? 이거 우리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많이 했지. 바로 후항분의 전항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비율이라는 거야. 근데 이 값이 얼마래? 14분의 3.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전항이 3이고 후항이 14겠구나. 즉 14분의 3을 뭐라고도 쓸 수 있다? 3대 14라고 바로 보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항이 6이고 후항이 네모인 b의 비율하고 똑같아야겠지. 그래서 이런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3대 4와 6대 네모의 비율이 같다면서. 비율이 같으니까 등호로 비례식을 만들어 줘야겠지. 여기에서 이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b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모를 구할 수 있고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b의 성질 그리고 비례식의 성질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겠지. b의 성질은 뭡니까?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뭐가 같다? 비율은 같다. 이게 b의 성질이었고요. 비례식의 성질은 뭐였습니까? 뭐의 곱과 뭐의 곱은 같다? 그렇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입니다. 먼저 b의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3이고 여기 6이잖아. 전항이 3, 이쪽은 전항이 6. 어떻게 하면 3에서 6이 됩니까? 그렇지. 2를 곱했지. 그렇다면 후항인 14에다가도 2를 곱해줘야 비율이 같은 b가 나오겠지. 따라서 네모는 14의 2배 해서 28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비례식의 성질 봅시다. 내항의 곱 14랑 6을 곱한 거랑 외항의 곱 3과 네모를 곱한 게 같겠지. 자, 여기 선생님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것을 몇으로 나눠버리면 돼? 3으로 나눠버리면 네모가 나오겠지. 그게 이거고요. 자, 이건 나눌 때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 이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84거든. 그걸 또 3으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바로 분수꼴로 이렇게 쓰는 연습 했었잖아. 바로 이렇게 써줍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약분하는 게 훨씬 더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계산 과정도 줄일 수가 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얘를 분수로 쓰면 3분의 14 곱하기 6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28이 되겠지. 2번 문제입니다. 네모 대 9는 네모 대 네모라는 비례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모는 전부 다 같은 숫자라는 게 아니고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이 두 비의 비례식을 이루고 있는 두 비의 비율은 3분의 2고 외항의 곱이 108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당연히 그럼 외항의 곱이 108이면 뭐도 108이겠습니까?
그렇지. 내양의 곱도 당연히 108이겠지. 이 정도는 바로 체크해 두고 갑시다. 일단 아까 1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비율을 보고 B로 나타내 봅시다. 이거 비율 3분의 2지.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바로 2대 3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아까 1번 문제에서 설명을 해 줬었지. 이게 바로 그 과정입니다. 문제에선 비율이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여기 2대 3의 비율이란 의미고 얘도 2대 3. 당연히 얘도 2대 3이겠지. 이걸 통해서 이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네모를 구해봅시다. 먼저 앞에 있는 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올게. 앞에 있는 네모 대 9와 2대 3의 비율이 같다라고 비례식 세워놓으면 되겠지.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 이용해 봅시다. 내양의 곱 이렇게 하면 뭐 이건 간단한 암산 수준이지. 9, 2, 18 그리고 외양 네모 곱하기 3. 그럼 네모는 얼마입니까? 6, 3, 6, 18 되니까 그치? 그래서 네모의 값이 6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의 값이 6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럼 6 대 9는 네모 대 네모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힌트 하나를 더 이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무슨 항의 곱이 108이라고 했더라? 그래, 외항의 곱이 108이라고 했어. 외항 이렇게 곱한 게 108. 그럼 외항의 곱만 108이겠니? 내항의 곱도 108일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비례식의 성질 이용해서 문제 다 풀 수가 있겠네. 자, 여기 내항 곱하면 108, 외항 곱하면 108. 그러면 여기 네모는 얼마일까? 9 곱하기 네모가 108이 돼야 되니까 108을 몇으로 나누면 돼? 9로 나누면 되겠네. 계산하면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네모 보자. 얘는 108을 몇으로 나누면 돼? 108을 6으로 나누면 되겠네. 계산하면은 18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쪽의 전항은 12, 뒤쪽에 있는 B의 후항은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한 비례식을 써주면 6 대 9는 12 대 18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굳이 검토를 하자면 이거 비율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3분의 2가 돼야 되고 이거 비율 몇 분의 몇이 돼야 돼? 3분의 2가 돼야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지.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 몇 분의 몇? 9분의 6이지. 비율 구하면. 약분하면 3분의 2. 여기 비율 구해 볼까? 18분의 10이지. 약분하면 6으로 나누면 3, 6으로 나누면 2, 3분의 2 맞게 됐지. 3번 문제입니다. 6분의 네모 대 15분의 4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25 대 8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네모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수일 때는 분모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곱해주면은 됐지. 그럼 일단 분모인 6과 분모인 15의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봅시다. 구하면 이렇게 되지. 30. 물론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이거랑 이걸 다 곱해줘도 당연히 되지만 6과 대각선 아래에 있는 5를 곱한 값이 최소 공배수, 15와 대각선 아래에 있는 2를 곱한 게 최소 공배수라고 했었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 작은 팁 여기 밑에 쭉 있는데 이건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면 되겠고요. 이미 여러분한테 여러 번 설명을 해준 거라서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30을 전항과 후항에 각각 곱해주면 이렇게 될 테고요.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네모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후항은 8이 됩니다. 이게 뭐랑 똑같다고? 25 대 8이어야 돼. 뒤에 후항은 88. 맞네. 앞에 전항은 얘가 25가 돼야 돼. 네모 곱하기 5가 25가 되면 당연히 네모는 얼마? 5가 되겠지. 4번 문제입니다. 진우가 키위를 산 다음에 자기가 5개를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남은 키위를 휘재하고 7대 2로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우가 7만큼의 B고 휘재가 2만큼의 B라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휘재가 24개의 키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진우가 산 키위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우와 휘재가 몇 개씩 나눠 가졌는지부터 구하자. 여러분이 이번 단원에서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많을 텐데
비례식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정보들은 비와 관련된 정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수량, 수나 양과 관련된 정보를 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잘 체크해. 어떤 게 비에 대한 정보인지, 어떤 게 수량에 대한 정보인지를 잘 체크를 해보고 그걸 서로 짝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봐봐. 7대2. 얘는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비에 대한 내용이지. 휘재와 진우의 비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리고 24개. 얘는 뭡니까? 양, 키위의 숫자 또는 키위의 양과 관련된 문제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우의 비 알아. 이거 휘재의 비 알아. 그리고 휘재가 가진 양 알아. 근데 뭘 몰라? 그렇지. 진우가 가진 뭘 몰라? 키위의 개수 또는 양. 수라고도 쓸게. 이걸 모르잖아. 그러면 얘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럼 이제 맞게 짝지어주면 돼. 차례대로. 진우랑 휘재 비에 대한 힌트 7대2였지. 진우가 7, 휘재가 2. 그리고 이제 양에 대한 거. 진우 몇 개인지 모르잖아. 네모. 휘재 몇 개? 4개. 앞쪽의 전항이 누구에 대한 겁니까? 진우에 대한 거지. 그럼 뒤쪽 비의 전항도 진우에 대한 내용이 와야지. 그리고 앞쪽 비의 후항이 휘재와 관련된 거면 뒤쪽 비의 후항도 휘재와 관련된 게 와야겠지. 그럼 이제 비례식을 다 세웠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비례식을 세우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항 중에서 보통은 하나의 항만 빼고 나머지를 다 알 수가 있는 숫자일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이거 구하기 너무 쉽지. 비례식의 성질 써주면 되겠네. 외항의 곱 7 곱하기 24. 내항의 곱 2 곱하기 네모.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그리고 7 곱하기 24가 168이니까 우리는 168을 2로 나누면 네모가 나오겠지.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한다? 7 곱하기 24를 바로 2로 이렇게 나눠주자. 약분할 수 있잖아. 2로 나누면 1, 2로 나누면 12. 그래서 7과 12를 곱한 84. 이렇게 답을 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84가 답이 아니잖아. 84가 뭡니까? 진우가 갖고 있는 키위의 양입니다. 그러면 진우가 산 키위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걸 한번 구해보자. 거꾸로 생각해보면 되겠지. 자, 키위를 샀어. 진우가 5개 먹었어. 남은 키위를 이렇게 나눠 가졌어. 나눠 가졌더니 진우가 84개, 휘재가 24개라는 거 방금 구했지. 그러면 둘이 합하면 몇 개입니까? 그래, 108개가 있지. 2개 더하면. 근데 5개를 먹고 나은 게 108개야. 그러면 5개를 더해주면 그게 구입한 맨 처음에 키위가 되겠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우가 산 키위의 개수는 113개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 곱하기 1.7이랑 나 곱하기 7.5가 같습니다. 이때 가 대 나는 몇 대 몇인지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건 비례식의 성질을 반대로 사용하는 거거든. 여러분이 보통 이거는 잘합니다. 봐봐. 가 대 나는 2대 3. 이걸 보고 비례식이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이용하면은 이렇게 곱한 게 외항의 곱. 그게 가 곱하기 3. 얘랑 이렇게 곱한 내항의 곱. 나 곱하기 2가 어때? 같다라고 써낼 수가 있지. 여러분은 이건 잘해. 여기서 여기 오는 건 잘하거든.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걸 보고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 곱하기 3은 나 곱하기 2 이런 식을 보고 가 대 나가 몇 대 몇인지 이 네모와 세모에 들어갈 수를 찾아서 비례식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봐봐. 비례식의 성질, 무슨 항의 곱과 무슨 항의 곱은 같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잖아. 그러면 여기서 외항 얼마? 가 곱하기 세모. 여기서 내항 얼마? 나 곱하기 네모. 따라서 가 곱하기 세모랑 나 곱하기 네모가 같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봤잖아. 이거.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가랑 곱해진 세모 얘가 뭡니까? 3이 되겠고요. 나랑 곱해진 얘가 뭐야? 2가 되겠네. 그래서 네모는 2, 세모는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 대 나는 2 대 3이다.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이걸 보고
가데나가 몇 대 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데나는 네모 대 세모라는 비례식을 이걸 보고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랑 곱해진 수 네모, 가랑 곱해진 수 세모. 가 곱하기 세모와 나 곱하기 네모가 같아. 근데 여기 위에 봐봐. 가랑 곱해진 수가 뭡니까? 1.7. 그러면 가랑 곱해지는 수는 네모입니까? 세모입니까? 그렇지. 세모랑 곱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1.7이 되고요. 나랑 곱하는 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내항의 곱. 그러니까 여기가 7.5가 되겠네. 따라서 가데나는 7.5 대 17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로 선생님이 설명한 거 글로 써놓은 거야, 여기는. 자, 그래서 가데나는 7.5 대 1.7이며 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주면 되겠지. 일단 소수니까 전항과 후항에다가 소수를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 둘 다 얘는 10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75 대 17이 되고요. 이건 더 이상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으므로 정답은 75 대 17이지.